유시민 작가의 폭탄 발언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속에 감춰진 진짜 문제, 지금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화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명계들이 난리가 났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라고 하면 여기서 개는 유시민 작가를 개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겠죠. 오히려 양쪽은 더 갈라지죠. 쫙쫙 갈라집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들과 중도층이 동반 이탈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복이 어렵게 갈라짐의 간극이 커지면 건너갈 수가 없게 되겠죠. 당정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걸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선명하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이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혼란이 자초되고 그것은 결국 지지율로 이어졌다라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집권 기반은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집권 연합을 이제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을 보면 오만한 권력자다 하면서 이제 윤석열에 빗대기도 하고 지금 여당 대표를 대통령이 픽한 것은 왕정이나 귀족정의 모습이다 비판을 했고 윤석열의 이준석 축출에 빗댔죠. 아마 정청래 대표를 한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JTBC의 장르만 여의도 그리고 한국일보나 경향신문, 국교영의 정치비상구 등 레거시 언론의 유튜브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최영길 교수 유명한 분인데 언론학에서는 최근에 외대 최영길 교수가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더라고요. 내일이나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뉴스공장이 편파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올해 방송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뉴스공장이 레거시 미디어의 유튜브들보다 훨씬 더 주제도 다양하고 편파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 때도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3명의 후보에게 골고루 발언 기회도 줬어요. 매불쇼는 김민석 후보 당시 당대표 안 나갔던 것은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고 오히려 기성 언론에서 편파적이라고 얘기하는 뉴스공장이나 매불쇼가 언론학자가 분석을 해보니 오히려 더 비교적 공정하고 주제도 훨씬 다양화됐다. 사실 그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보시면 영화도 하고 특히 김어준 공장장은 AI 관심이 많나 봐요. AI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그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심층적인 분석과 비평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P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심층적입니다. 제가 봐도. 저는 계속 봐왔으니까 나가기도 하고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들을만 합니다. 들어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특히 주간 경향에서 뉴스공장을 잡아 죽일 듯이 분석하고 뭐만 나오면 그냥 비판하던데 제가 볼 때 주간 경향이 더 문제예요. 경향신문의 유튜브가 더 문제고 훨씬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공감은 되더라고요. 이제 이날 말이 좀 셌죠. 말이 센 것은 형식이죠. 형식이 맞았냐 안 맞았냐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면 되시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너무 셌다. 의도는 알겠다. 의도는 알겠고 내용도 알겠다. 공감이 가요. 말의 형식은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화해하기가 힘듭니다. 친명계들이 난리가 났어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라고 하면 여기서 개는 유시민 작가를 개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겠죠. 그리고 더민주 혁신에 의해서 비평이 아닌 소음이다. 그리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한 깨판 우물에 침을 뱉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의원들이 반명의 길 독설가 쏟아내고 박지원 의원이 내란 세력을 돕겠다면 커밍아웃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시민이 영향력이 없다고 계속 옛날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날선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갈라져 있는데 쫙쫙 갈라집니다. 회복이 어렵게. 갈라짐의 간극이 너무 커지면 건너갈 수가 없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 특히 박지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좋아합니다만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모습 그리고 갑자기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자마자 한 사흘 만인가 의총에서 폐지하기로 결의가 됐습니다. 지금 최고 원로 정치인이고 DJ의 비서실장부터 대북송금 특검으로 감옥도 갔다 오시고 인생의 풍파를 겪으신 분이고 박지원 의원 개인적으로 좋은 분입니다. 근데 유시민 작가는 혼자잖아요. 원로 의원으로서 이럴 때 오히려 동료 의원들을 자제를 시키고 민주당 의원들과 조직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별 말씀을 이제 안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제 지도부를 불러다가 다른 점들을 찾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정청은 하나이자 운명 공동체고 다른 점만 찾으면 원수의 길이 된다. 같은 점을 찾으면 우에 있는 형제다.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 이야기가 우회적으로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유시민 작가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하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선명한 개혁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되게 선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선명한 개혁이
뭔가요? 여태까지 대통령이 국정과제의 1호가 개헌입니다. 2호가 국방부에서 민간 군의 힘을 빼는 거, 그리고 국정과제 3호가 수사사법체계 정상화였어요. 검사 수사권 폐지. 검찰개혁이 국정과제 3호였어요. 국정과제로 박아놓고 시작했던 것을 뒤집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대통령이 너무 말과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국민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주당에서 다수의 의원들은 아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정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걸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선명하지 않았던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이었죠. 그런 것들 때문에 혼란이 자초되고 그것은 결국 지지율로 이어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선명한 개혁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말은 100%는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선명하게 하지 않으면 혼란이 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면 저항과 고통은 커지죠. 여태까지 목소리를 높여서 정권 교체가 됐고 국정과제까지 내세웠던 것들을 뒤집으려고 했을 때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면 사람들이 다 이해해 줄 거야. 이건 아니지 않나요? 개혁은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해야죠.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먹사니즘, 실용주의 굉장히 좋아합니다. 명분도 좋지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허상에 불과하다. 배고픔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혁을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맞는 말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요란한 구호가 아니다. 이 얘기는 몇 번 했었어요. 국민의 삶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할 수 있는데 국민의 삶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장기 과제가 있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치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전에 내가 했던 약속들,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했던 약속들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개혁의 길은 흔들려서는 안 되고 나중에 우리가 집권을 해보니까 아니던데요, 좀 바꿀게요 라고, 그런 혹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설명을 해줘야 된다. 친절하게. 잘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 그거를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언어를 써버리면 혼란과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그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치를 몰라도 하물며 직원 2-3명, 3-4명의 회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 어렵습니다. 지금 다들 만나서 웃고 밥을 먹은 것 같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으로 보이는 것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유시민 작가가 지지율을 30%까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틀 만에 현실화가 됐는데, 이 지지율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한 거니까 유시민 작가 인터뷰 전에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지지율의 숫자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갤럽 다르고 리얼미터 다르고, 이거는 조원 CNI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건데 숫자가 다 다른데, 여론조사에서 제가 봐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린 건 추세는 맞다. 여태까지 지금 한 2달 넘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었잖아요. 하락 추세에 2달 넘게 이게 지속이 된다. 더군다나 전당대회가 끝났는데도 컨벤션 효과를 얻지 못하고 확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왜 그럴까라는 걸 생각을 좀 해봐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취임 후 첫 30%대가 조원 CNI에서 나왔어요. 직전 조사보다도 긍정이 4% 정도 하락이 됐고 4월 최고치 대비해서는 무려 3-4달 만에 27.2%가 급락을 했습니다. 중간에 있었던 일은 전당대회 하나 있었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 이런 것들이 있고 했는데, 실용과 이런 것들은 부동산 주식 관련 그런 거에 연결이 될 테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왜 떨어졌을까? 이런 추세가 왜 지속이 될까라는 생각은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사 결과를 보면 청년들과 중도층이 동반 이탈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굉장히 우세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전 연령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대의 부정은 65.8%로 최고다. 10대가 조금 있으면 40대 되고 50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어찌됐든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결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민주당이 아니면 대통령이 계속해서 잘해왔는데 우리를 안 알아줘라고 얘기하기에는 아무런 설명이 안 되죠. 왜 이랬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한때는 대통령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실드를 치더라고요. 예전에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국문과 나왔잖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냐면,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보면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 시인이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은데 자습서에 보면 이렇게 막 해석이 달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문제가 나와요. 특히 시인 이상 같은 사람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시가. 그걸 가지고 하나의 뜻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의미가 한 단어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이거는 이거야, 그렇게 써야만 정답이라고 하는 그 국어 시험에 대해서 제가 되게 의문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로 원인이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는 있고 분명한 것은 결과죠. 현실.
현상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대로 갔다는 것이고 전 연령층에서 부정평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젊은 층에서 20, 30대 굉장히 부정적인 데다가 부동산 주식마저 지금 주식은 떨어졌다 소폭 올라가고 있지만 부동산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장년층들도 40, 50대들 60대들도 지금 등 돌리기 시작했다. 결과는 지금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독서를 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고 그게 여론조사의 숫자로 반영돼서 나오는 상황에서 그것을 해석해본 거죠. 유시민 작가 본인이. 이거는 꼭 유시민 작가 아니더라도 여러 정치평론가들이 아니면 기자들이 기사로도 쓰고 칼럼으로도 쓰고 사설로도 쓰고 조선일보가 보는 시각과 한겨레가 보는 시각은 다르죠. 그 원인에 대해서. 근데 어찌됐든 하나 확실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면초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유시민 작가 이야기는 그 중에 하나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민주당의 전 의원들이 친명을 자처하면서 한 사람을 비난하고 씹으려고 할 때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보기에 좋지도 않고 마찬가지로 품위 있게 가야 되고 제가 하나 아쉬운 건 그거예요. 왜 저 사람 하나 못 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때는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유시민이라는 사람 왜 하나 못 품지? 이 정권은 왜 저렇게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당대표도 호남 결과 아니었으면 김민석 당대표 어려웠습니다. 호남에서 그래도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누가 봐도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이 미는 후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언론도 그렇게 다 나왔고 송영길 후보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김민석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를 크게 이기게 해주지 않았다면 어려웠죠.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당원들이 대통령에게 힘을 더 실어주겠다.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론조사를 봐도 호남 제외 빼고 호남은 그래도 아직까지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다는 겁니다. 문제는 호남만 긍정 우세가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거고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지금 호남의 긍정 우세를 더 끌어올려야 되고 다른 전 지역으로도 이 온기가 퍼져나가게 해야 되는 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과제겠죠. 그리고 정당 과제 지지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개판을 치고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비슷합니다. 이거 굉장히 한심한 일이죠. 대통령이 원하는 당대표가 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정청래 대표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고 제가 볼 때는 그거 다 백약이 무효예요. 왜 백약이 무효냐? 갈라져 있고 이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2022년도 3월 9일에 대선이었죠. 그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아마 MBC 개표 방송에 유시민 작가가 나갔던 걸로 기억이 되고 대선 결과가 새벽 1시쯤부터 뒤집혔죠. 원래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다가 저는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습니다. 민주진영이 대통령 정권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란 전국 때도 겨우 이겼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그때 눈빛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패배가 확정되고 유시민 작가의 얼굴 표정 이제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때 당시에 2021년도 2022년도에 보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유시민 당시에 유시민은 어땠을까? 제가 그래서 오늘 찾아봤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대해서 자기 개인적으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오버할 정도였어요. 제가 보면 당시에 2021년도에 알릴레오 북스에 이재명 후보가 유시민 작가와 같이 방송 출연한 게 있는데요. 우리 재명 씨가 안동 해안면에서 떠나서 이 성남시 상대운동 제일 꼭대기에 있는 땅값이 제일 싼 집으로 이사 올 때 딱 이 풍경이었어요. 정말 똑같았어요. 그 이불 보따리 이렇게 맨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자기 이렇게 맨 거. 그 원래 만화에 나오는 그 개나리 모찌 비슷한. 근데 그걸 들고 왔었는데 그때 얼마나 이게 엉망이었냐면 여기를 싸게 이제 조성을 해야 되니까 그냥 껍데기만 벗기고 그냥 내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면 진흙이 발에 붙어가지고 신발이 벗겨져요. 그 신발이 무거워져가지고 벗겨져. 그게 기억이 나세요? 네, 그때는 저희가 새끼로 이게 신발하고 발등을 묶고 다녔습니다. 사무실 이게 2021년 11월 12일 알릴레오 북스 노면재단 유튜브죠. 43회 방송이고 이때 2021년 11월 12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었습니다.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대선 후보 이재명의 삶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취지에서 이 책을 선택을 했었고 지금 유시민 작가가 재명 씨라고 부르잖아요. 지금 이게 불과 5년도 안 됐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고 좋은 시절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예측하지 못했던 비극 시작됐다.
라는 것. 이 비극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 비극을 빨리 끝내는 것은 유시민 작가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손에 대통령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자. 유시민 작가는 평론가로서 본인이 말을 하는 것이고 말이 지나치면 비판을 받을 것이고 그 말이 공감을 받으면 칭찬을 받을 것인데 거기서 끝이죠. 결국에는 이 실타래는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된다. 큰 정치, 포용하는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성남시의 상대원동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신발이 붙이는게 붙어서 신발이 벗겨질 정도로 아스팔트도 없고 그런 어려운 곳에서 살았던 본인이 방송 2달 후에 상대원 시장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같이 보자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속마음은 모르죠. 정말 억울할 것도 같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몰라주지? 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니까 옛날처럼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고 말할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는 그 정도는 알아야죠. 대통령 본인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한다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국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더 포용적인 정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대통령 스스로 2022년 본인이 상대원 시장에서 했던 이 연설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형제들 평소부로 평소 회사의 직원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예외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거를 저는 막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포건한 거를 비난하시더라도 제가 최소한 우리 형제들이 시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시장을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점을 조금만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전히 숨결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공장에서 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몇 배, 수십 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이다, 보기 싫다, 속았다 이런 말씀, 연기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느끼시는 그 감정은 감정대로 존중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정권 교체된 지 1년 3개월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서는 너무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풀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다. 이것은 통합과 화합과 포용은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들이 있었는데 이 상대원 시장 연설이 가장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다. 정규재 한국경제주필 같은 경우에도 날 연설을 보고 이재명을 지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때 눈물이 그럼 우리를 속인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이 아파서 짠하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그러는 거냐, 왜 트집 잡고 있는 거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기의 생각을 존중받으려면 남의 생각도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속인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잊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하고 싶은 말이 상대원 시장에서 본인이 흘린 눈물을 잊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싶고 대통령이 감옥에 갈 뻔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천신만고 그때 기각이 돼서 나왔을 때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에게 90도로 절을 하고 나왔던 그 이재명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날의 이재명을 만들었는데 대통령 이재명과 그때 상대원 시장에서의 이재명 후보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말로 국민에게 친절하게 보여주실 때가 됐다. 이걸 못하면 여기서 더 무너지면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켜보자는 겁니다. 연말까지는 적어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지 지지하면서 기다려보자. 그리고 이왕 김민석 당대표 선출됐으니까 잘 하길 바라야죠. 이제 와서 선거 끝난 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조금 화가 나더라도 참아보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시민 작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진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대형 인플루언서 아니겠습니까? 한 진영의 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반환하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고언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나 여러 가지 말을 들어봤을 때 과연 애정이 있는가? 우리가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 겁니다.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반성을 하고 돌아볼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야, 너 그거를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야 그 말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주하고 악담하고 막 욕설을 해대고 그러면은 고칠 마음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반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청와대는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어쨌든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점을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또 같은 점을
점을 찾으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난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릅니다. 근데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위에 있는 형제가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한 발언인데요. 물론 이제 당내 갈등을 취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 말이 좀 심상치 않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전당대회를 평가한다고 하면서 46%의 정청래 후보 지지층 표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어떤 위대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라고 평가하고 54%의 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후보를 세게 지지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가 될까봐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괴리가 있게 뽑아서 어쩔 수 없이 뽑은 표처럼 들리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단이 맞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하나가 있고 필연적으로 필패하겠다고 하는 용어를 예전부터 계속 썼었어요. 그 기저가 이른바 ABC론, 재개발, 재건축론과 다 이어졌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제3의 길도 어떻게 이제 작태 행태를 하느냐라고 꾸짖듯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문제의식의 기저에는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거는 정당으로서는 실패의 길이다라고 완전히 비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세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ABC론도 그렇고 ABC에 끼지도 못하는 세력이 있어요. DEF 세력, 우파, 보수 이런 부분. 이재명이란 정치인, 과거에 어떤 민주 정치인도 마찬가지일 텐데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찍었던 사람들이 우리 후보를 찍어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구도입니다. 그걸 그냥 없는 존재로 손도 잡으면 안 된다. 폄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실패의 길이다라고 단정짓고 대통령이 귀를 막고 있고 자기 세력을 해체하는 유례가 없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격앙된 어떻게 보면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 거에는 동의가 안 돼요. 박홍근 장관이 한 이야기에 공감이 됐는데 함께 판 우물이에요. 이재명이란 정치인은 민주당 어떻게 보면 외곽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착할 수 있게 사다리 다리를 놓아준 게 이른바 이해찬 전 총리였고 거기에 유시민 전 장관의 역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뒷짐지고 지금은 나 몰라라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 말씀 주셨다시피 애정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고 대안은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래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유시민 씨와 이재명 대통령의 좀 차이를 제가 두 가지만 짚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려고 그러지 국민을 가르치려 들지 않거든요. 근데 유시민 씨는 국민을 가르치려 듭니다. 근데 그 가르침도 가르칠 수 있는데 논거를 가지고 사실관계의 기반이 아니라 아직 본인도 그 원인은 찾지 못했다 그래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는 적 아까 이진숙 내지는 내란 세력만 빼고 나머지는 통합해서 모두의 대통령 되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적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시민 씨는 적을 더 늘리는 쪽으로 가죠. 레거시 언론도 다 재래식 그리고 검찰도 다 적 그리고 아마 유시민 씨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전 증축론으로 갔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확장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가야 될 노선은 이번에 그 당원대회를 보시면 백드롭에 크게 민주당이 써놨습니다. 모두의 대통령과 모두의 민주당 하겠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천명에 오셨던 실용과 효용과 포용의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시민 씨는 본인 생각과 지금 다른 길을 가니까 이재명 정부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렇게 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만한 왕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심지어 윤석열 같다라는 얘기까지 하니까 저는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스스로 불태웠다. 근데 이런 예가 한두 번 있는 게 아닌 게 과거에 비슷한 예로는 진중권 교수가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그 길을 갔습니다. 묻지마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길을 갔거든요. 최근에 저는 참 마음 아프게 들었던 게 대통령께서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일어서 있으면 일어났다고 뭐라 그러고 앉으면 앉았다고 뭐라 그러고 누워있으면 누워있다고 뭐라 그러고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라는 얘기를 참 대통령께서 답답함을 호소하신 적이 있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얘기 하셨죠. 집권 여당이 정부를 박살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정 분리를 한번 잘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 과거의 실패 사례와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 유시민 씨가 던져놓은 이 화두를 한번 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지지율 하락 요인은요. 정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근데 하강 요인은 많거든요. 부동산, 주식, 또 유시민 씨가 이렇게 계속 여론을 흔들어 제끼면 당연히 정부의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 이재명 정부의 노선이 저는 맞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김민석 대표와 합을 잘 맞춰서 간다면 한 주에 저는 1%에서 1.5%씩 올릴 수 있다. 그럼 저는 50% 회복 가능하고요. 조금씩 더 노력하다 보면 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진정성을 전 알아줄 날이 그렇게 멀지 않고
않게 전 올 것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데서 이제 충격이 오고 나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시민 작가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저건 아닌 것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대로 올바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좀 따져보고 또 하나는 그 비판에서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같은 편에서 같은 진영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비판들이 있습니다만 먼저 생각해 볼 것. 과연 그러면 정당하고 올바른 비판인가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논란의 발언이 있었지만 특히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사람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대표로 만들었다. 이것은 공화정이 아니다. 왕정이나 귀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일단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민주당이 공화정 원리를 구현하는 우리 헌법의 공화정의 원리를 당원주권주의 이름으로 정당 안에서 구현하는 정당이잖아요. 그거를 지켜내는 데는 성공한 전당대회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대통령의 대리인이 출마한 거잖아요. 사실 김민석 당대표는 대통령 대리로 출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보내서 당을 지배하려고 했어요. 이거는 공화정의 정신에 어긋나는 거죠. 법적으로는 따질 필요가 없고 그거는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당원주권주의로 이거 막아내지는 못했는데 54대 46? 이거는 어떤 결론이냐 하면 지금 임기 2년차 막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픽해서 내보낸 당대표를 거부했다, 당원이. 그러면 그 후과를 당원들은 걱정을 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게? 당이, 정부는? 대통령은 어떻게 되지?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러면 당원주권주의는 뭐야, 이게?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앞으로? 그럼 앞으로도 그럼 차라리 그냥 당대표를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지? 그거에 대한 걱정도 한편에 또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선택을 강요당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공화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왕정, 귀족정 그랬는데 윤석열한테도 비교를 했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있을 때 김기현이 당대표가 됐죠. 그때는 여러분들 다 지켜보셨는데 그때 대중적인 인기도 있고 탄탄하게 준비를 해왔던 후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경원도 있었고 안철수도 있었고 김기현은 처음에 5%도 안 됐는데 근데 그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과연 김민석 대표가 안 될 사람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국무총리까지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공화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공화정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결합이 된 거고요. 공화주의라는 거는 사실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라는 사상에서 나온 거고 모두가 다 n분의 1의 시민의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가치를 가진다라면서 이제 공공성까지 나오는 하나의 이론인데 대한민국의 공화국을 그럼 대통령께서 깼고 왕정으로 지금 돌아갔다. 그것도 오만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오만함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6.3 선거 패배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사과하셨거든요. 오만한 왕이 왜 사과를 합니까? 왕도 사과 안 하고 오만한 사람은 더 사과 안 하겠죠. 근데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걸 보면서도 오만한 왕이다라는 표현은 저는 매우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만한 왕이 였다라고 하면은 지난 1년 동안 여당에서 입법 통과율이 27%밖에 안 됐거든요. 그 왕인데 왜 27%밖에 통과를 못 시킵니까? 이거 말이 안 맞고 또 하나는 김민석 대표를 왕의 대리인 이재명 대통령을 왕으로 보면서 대리인으로 성공시켰다? 그러면 더 가까운 분 있잖아요. 김용 최고위원은 왜 떨어집니까? 김민석 후보보다 대리인격인 분은 떨어지거든요. 본인들이 비판할 때만 왕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 논거를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명픽의 예를 든 게 김남국 의원을 예를 들어요. 김남국 의원이 비서관을 한 건 맞는데 이번에 재선 의원이 된 과정에서 대변인으로 임명한 사람은 정청래 당대표거든요. 이번에 전략공천을 준 분도 정청래 당대표입니다. 근데 왜 그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그리고 하정우 수석도 얘기를 하는데 수석으로 발탁한 건 대통령이 맞아요. 근데 선거 나간다고 할 때 대통령께서는 공개 발언으로 하GPT 땀만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기사를 찾아보면 정청래 대표가 19초를 해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 지금 정부의 AI 수석 현재 공석입니다. 정부에 이런 출혈까지 내면서 정청래
정청래 대표가 무리한 공천을 했다라는 게 중론인데 왜 이 책임도 대통령을 제왕적으로 표현하는 식으로 쓰는 논거로 가져오는지 저는 백낙천 교수께서 최근에 하신 인터뷰 보니까 평론을 오래 많이 하다 보면 밑바닥이 드러난다라면서 유시민 씨에 대한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지적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시민 씨도 냉정하게 본인의 현재 행태를 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화정, 왕정, 귀족정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만한 권력자가 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시민 작가의 시각인데 그런 느낌을 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유시민 작가의 문제의식은 대통령이 당권 주자 중에 호불호가 있었던 거는 사실상 이제 공개 사실로 거론이 되니까 그것이 온당하냐라고 하면서 너무 이제 선을 넘어서 윤석열과의 이제 비교까지 간 건 완전히 이건 너무나 다만 그것이 맞느냐. 공화정에 대체되는 이제 반대 개념은 군주정, 왕정, 귀족정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당내 어떻게 보면 선거로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에 대통령이 관여한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단히 강력한 걸로는 이제 보이고 본인이 이 전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2시간 내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전제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평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6대 54 중에 46은 이런 어떤 대통령의 어떤 고집을 어떻게 보면 제어하는 표다라고 위대하다라는 평가를 하는 부분까지 나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도 정청래라는 개인에 대한 선호로서 이 표심이 나왔다기보다는 대통령을 견제하고 지금까지 민주당의 쭉 이 흐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당원들이 정청래라는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 삼았다는 평가도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 일관적인 본인의 어떤 논리적 정합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 이번 틀거리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김민석이라는 자체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플러스 요인에 대해서는 다 이제 몰각이 좀 돼 있어요. 김민석을 지지한 사람은 아주 기계적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했다라는 그 전제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애정이 이제는 없다라고 느껴지는 정도까지 와버렸고 동지라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가 지금 생략돼 있고 없어요. 그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섭섭하게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요.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모두의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 맨 처음에 장관 임명할 때부터 윤석열 정권에서 근무하던 송미령 장관을 그대로 유임을 시켜 이건 뭐야 하고 놀랐다가 능력 가지고 역시 실용주의로 가는구나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죠. 이병태도 있었고 인요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안 된다라고 진작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아마 인요한은 이제 임명을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민석 대표가 정식으로 인요한은 임명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개진을 했다고 하니까요. 내부적으로 아무런 정리 없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인요한 같은 자를 하면 안 돼. 인요한은 이준석과 똑같은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18을 이용하고 팔아먹는 자들이니까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실망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뭘 좀 가려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다 그냥 갖다가 쓴다고 통합이 되겠느냐라는 실망, 아쉬움도 있을 거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주변이 지금 다 알고리즘으로 단절됐다. 그러니까 대통령 레드팀을 주변에서 단절하고 있다. 대통령 눈을 가리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도 SNS에서 쓴소리하면 그걸 차단하고 이렇게 한다. 싫은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눈과 귀가 가리워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건 곤란하겠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을까요? 근데 저는 유시민 씨의 이번 비판의 핵심은 지난 1년간 오만한 제왕, 왕처럼 굴었다라고 해서 이 정권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거고 어물전에 썩은 내가 나고 윤석열까지 비교까지 했으니까 저는 이제 최악의 평가를 한 걸로 봐야 되는데 지난 1년간 우리가 방송도 같이 여러 번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MBS 기준으로 69%까지 나온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갤럽도 한 66%까지 나왔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성과 아닌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박수 쳐드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이제 6.3 선거 지고 나서 당내에서 정청래 대표가 또 무리하게 연임에 도전을
선언을 하고 또 선거 진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갈등 국면이 장기화된 것인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갔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를 응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것보다는 이 정권을 흔들어댔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저는 더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과 주식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고쳐야죠. 그런 부분들은 또 국민들과 우리가 상의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올바른 해법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유시민 씨가 이렇게 이 정권을 저주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문제 해결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DJ 정권 때 DJ 대통령 하야라고 얘기하고 정신 이상설까지 얘기한 분이 유시민 씨예요. 그때 아마 제 나이 됐을 때 아마 그런 험한 얘기까지 하면서 정권을 흔들어댔는데 과거까지 갈 것도 없이 지금 있는 이 이재명 정부를 지켜내지 못하면요. 역사의 죄인 됩니다. 우리가 내란을 극복해왔고 지금 이재명 정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유시민 씨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전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돌아볼 필요는 있죠. 쓴소리를 안 듣는다. 이제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지지자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는 거 있다면 그건 좀 돌아봐야죠. 아마 이제 유시민 작가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못하지만 그 근저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레드팀 역할을 본인이 하고 싶다라는 의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유시민 씨가 지적했던 그 정확한 워딩이 떠올랐는데 아마 제가 말하는 건 대통령한테 가닿지 않을 거예요. 참모들이 보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을 뚫을 수 없을 거야라고 되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인지 진위 판명도 사실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의 이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면 체감이 된다. 이를테면 유권자가 시민들이 대통령이 딱 본인 원하시는 것만 보고 듣네? 체감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대, 그런 거야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걸 저는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